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부터 민사법 기록형 실전 모의고사를 해설을 실시하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제1회 실전 모의고사부터 할 수 있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지금 요번에는 거기 실전 모의고사 해가지고 했는데 요번 취지 그러니까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까지 최근 기출문제 또는 최근 판례들 위주로 모의고사를 보고 그 다음에 그걸 연습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 기록형도 그대로 이제 그 취지에 맞춰가지고 최근 법전형 문제가 가장 최근 판례들을 많이 출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본시험에서 바로 나오고요. 그래서 가장 좋은 문제는 법전형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역순으로 해서 그러니까 2023년 8월 그 다음에 6월 그 다음에 2022년 10월 8월 6월 그 다음에 2021년 10월까지 그래서 6회 문제들을 이렇게 실전 모의고사로 보고요. 그 다음에 바로 해설하고 거기에 나온 그 중요한 판례라든지 중요한 그 기록 풀이 구조 그런 것들을 연습을 하면은 본시험에서 가장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취지에 맞춰서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시험을 아주 최대한 열심히 보고 그 다음에 틀린 부분 다 체크하고 그 다음에 최근 판례들 전부 체크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무기교재나 암기장에 체크를 해서 다시는 틀리지 않도록 그렇게 연습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어요. 예, 그러면 일단은 이제 문제를 들어갈 수 있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여기서 요거는 이제 요거는 이제 지금 본 대로 23년 8월 지금 8월 법전형까지 했잖아요. 그죠? 8월 저희 법전형 모의고사 예, 법전형 문제니까는 여러분들이 같이 공부한 사람들은 같이 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같이 한번 여러분들이 최대한 주의해서 풀어볼 수 있도록 합시다. 그래가지고 그렇다면은 여기서 이제 체크할 거 문제 맨 처음에 먼저 변호사 김희승 체크하고 그 다음에 원고 김규상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소장 작성하시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작성 요령에서 체크할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은 보면 알겠지만은 작성일 소장 작성일은 2023년 8월 10일로 하시오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에 대해서요 바로 초안 잡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그 초안을 잡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본 대로 여기 나눠진 게 여러분들이 기록형 메모예요. 기록형 메모. 그러니까 이 기록형 메모를 여러분들이 큰 종이에다가 작성을 할 때,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초안을 잡고 이제 요거는 청구하고 예상되는 조항 반박 청구 취지 요거 골격을 만드는 게 저 기록에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요거 만들기 위해서 각 이제 원고가 체크해놓고 그 다음에 원고 그 다음에 피고들이 몇 명이다. 그래서 피고별로 이제 청구 나오는 것들을요 따로따로 해서 초안을 잡고 이렇게 해서 저기 메모를 만들고 그 다음에 바로 소장을 쓰면은 가장 고득점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일단은 여기서 본 대로 여러분들이 변호사 김희승을 체크해놓고 그 다음에 소장 제출일 23년 8월 10일 체크해놓는 거죠. 그 다음에 원고는 김규상 이제 주소는 기록에서 찾아내면 되잖아요. 그래서 요걸 먼저 체크해놓는 거죠. 그래서 얼른 메모를 해놓는 거죠. 메모를 해놓고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보면 그런 다음에 그렇게 하고 지금 여러분들한테 자료로 제공된 거는 지금 본 대로 문제하고 그 다음에 소장이요. 제가 소장 해설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메모 기록 메모 박스요. 그래서 제 강의 중 가장 좋은 특성은 요 메모 박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메모 박스만 암기를 하더라도 본시험 가서 훨씬 남들보다 월등한 득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 특성을 살려서 잘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한번 들어가겠어요. 그러면은 문제에서 일단 작성 여기까지 초안에다 메모에다 얼른 메모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본 대로 당사자가 여러 명일 때 성명으로 특정하라. 그 다음에 피고별로 나누어서 기재하라. 이건 여러분들 다 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공동성 요건은 무조건 공동성으로 지금 문제는 지금 이제 기록형 문제가요. 이 법전형보다도 본시험에서는 한 7, 8명 이상, 그죠? 7명에서 9명 정도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본시험이, 그죠? 기록형 본시험이요. 변호사 본시험에서 기록형은, 이렇게 7명에서 9명이다. 그래서, 출제량이 법전형보다 1.5배는 많아요. 1.5배는. 그러니까는 법전형 문제를 제 시간 안에 최대한 빨리 해서 풀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양이 많다는 거. 그리고 하고 난이도도,
난이도도 본 시험이 법조보다 높으면 높지 낮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본 시험의 그 출제 경향을 정확하게 파악하고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연습할 수 있는 거는 결국은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그 연습 자료는 결국 법전형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면 최근 법전형 문제에서 가장 많이 최판들을 가지고 최근 판례 가지고 문제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난이도도 비슷해요. 본 시험이랑 난이도는. 근데 양이 1.5배 정도 조금 많아요. 본 시험이. 그렇기 때문에 난이도는 유사하고 비슷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법전형 문제를 본 시험보다도 아직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본 시험에 맞춰서 한 1.5배를 한꺼번에 연습을 하든지 최대한 신속하게 그죠? 신속하고 정확하게 풀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좀 본 시험이랑 비슷한 문제 가지고 여러 번 할 수 없다 하더라도요. 지금 본대로 이번에 진도별 모의고사 6회 내지는 아니 21년까지 하면은 약 9문제 정도 되겠죠. 그거를 갖다가 여러 번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최판이라든지 하여튼 결국은 최근 판례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정보를 습득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런 다음에 풀이 구조, 그 다음에 기록 풀이 구조를 가장 간략하게 할 수 있는 그거는 이제 강의를 통해서 전문적으로 여러분 트레이닝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강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여기죠.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신속 정확하게 풀고 그다음에 기록 풀이 구조학을 최대한 빨리 써야 돼요. 그리고 CBT 그 시험 시대가 됐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하고 빠르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고득점을 맞을 수 있도록 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예 그래서 요걸 생각해두고 그래서 이제 작성 요령 파트는 여러분들 많이 연습해봤지만 비슷비슷해요. 그죠? 다 됐고, 예비적, 선택적 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상담 일지 기재된 의뢰인의 희망사항에 부합하는데 최대한 승소 가능한 최대한 범위에서 청구하고 소각하나 기각되는 부분을 발생하죠. 이거를 감점이 당하니까 주의하고요. 그러니까 판례를 제일 잘 알아야 돼요. 판례 입장이 답이니까 이게 답이니까는 곧 답이니까 이거를 정확하게 여러분 숙지해서 정확하게 창작하지 말고요. 판례를 창작해서 틀리지 말고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알았죠? 그러니까 결국 민법하고 민사용법, 상법 그렇게 해서 나오니까 거의 부분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다음에 상대방에게 항변 사유가 있으면 요건이 갖춰졌으면 반영을 하고 그죠? 그다음에 사건강의 주장으로 정리된 사항 중 원고 주장 해당 법리 판단을 거쳐 청구하고 그래서 피고 주장에 대해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반영을 하고 이유가 없으면 반박하고 그죠? 배척 이유를 기재를 해야 돼요. 이게 이제 결국 득점이죠. 그죠? 두 가지를 나눠 가지고 그다음에 거기 상담 일지와 첨부 자료 사실관계 모두 사실에 부합한다. 그다음에 기재되지 않은 사실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변론주의 사실의 주장 책임 때문에 기재되지 않은 건 고려하지 말 것. 그 다음에 첨부된 서류는 모두 진정에 성립된 것으로 간주하라. 그 다음에 날인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증명 방법과 첨부 서류량은 생략하라. 이것 때문에 다행이죠. 이거는 생략하면 되고. 그 다음에 부동산 표시는 지금 목록을 작성하라고 목록을 소장 말미에 첨부함을 전제로 하여 작성하므로 소장 말미에만 하고 소장에 쓰지 말라는 뜻이죠. 그래서 목록대로 하면 돼요. 그러니까 목록대로 하니까 목록을 잘 활용할 것. 목록을 잘 활용하고. 그러니까 목록으로 하지 말고 그냥 구체적으로 표시하라면 등기부 보고 부동산 표시를 정확하게 해야 돼요. 요새는 거의 목록으로 나오죠. 왜냐하면 부동산 표시가 너무 복잡하게 돼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자나 지연손해금 차입 내지 차임상 부당이득에서는 다시 또 이자나 지연손해금 청구는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요까지는 청구하고 그죠? 이자하고 지연손해금 청구하고 거기에 대한 다시 이자나 지연손해금은 청구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관련 증거자료 됐고 그 다음에 됐죠 여기까지.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렇게 해서 중요한 포인트는 그다음 작성 요령을 정확하게 제시해서 여기 시키는 대로 그대로 따라 할 것. 그죠? 됐고요. 그 다음에 목록에서는 이제 여기서 별지 제1 목록 그죠? 양천구 신정동 그 다음에 요거 그래서 양천구 신정동이고 그 다음에 강남구 삼성동 이렇게 체크를 해놓고 그래서 별지 1 목록 부동산 별지 2 목록 부동산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보고 그 다음에 별지 그 다음에 별지 3은 여기 있네요. 서초구 방배동 건물 그죠? 이렇게 돼가지고 요 세 가지가 이제 시험 문제 나오겠구나 부동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보고 그 다음에 각급 법원 설치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그래가지고 이거는 토지 관할을 찾아내면 되고 그래서 이거는 토지 관할은 맨 처음에 원고 피고가 있잖아요. 최초에 원고 피고가 나온다 그죠?
그러면 원고는 8조에서 의무행지, 원고 주소지고, 피고는 2조, 3조, 피고 주소지란 말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가 저기 되니까는 공통된 요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나머지는 관련 재판적이 생길 수도 있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원고, 피고 주소지를 찾아가지고 최초의 주소지를 가지고 여기 찾아서 관할 법원을 만들면 될 거예요. 그리고 저기서 본 대로 전속적 합의 관할이 있는 거는 항상 주의할 거는 요거죠. 전속적 합의 관할이 있을 때는 전속적 합의 관할에 쓸 거, 합의 관할로 저기 할 거, 알았죠? 관할 법원을 정할 거, 알았죠? 이렇게 체크를 한다. 요거 주의하고 나머지는 원고 주소지나 피고 주소지로 하면 돼요. 그죠? 요령만 잘 체크해 놓읍시다. 이렇게 해놓고. 예, 그 다음에 넘어가서 그러면 이제 의뢰인 상담 일지에서 그 다음에 변호사 김희승 법률사무소고 그 다음에 김희승 법률사무소에 법률사무소 이것도 그대로 써야 되죠. 서초 이거는 그대로 쓴다. 변호사 하나에 그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희승 쓰고 이건 그대로 쓰면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김규상이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제 맨 처음에 유치권 관련 이제 첫 번째 질문이죠. 첫 번째 질문. 그러면 이거 초안도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는 요령은 일단은 의뢰인은 여기 김규상이죠. 이거 원고라고 생각하면 돼요. 의뢰인은 원고. 2020년 건축 리모델링 업체인 다바코를 운영하고 있다. 이건 개인 사업이니까 개인 사업자니까는 다바코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건 쓸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의뢰인 이름으로 쓰면 돼. 김규상으로. 그죠? 그냥 원고라고 쓰면 돼요. 원고. 그 다음에 승천 종합 주식회사는 아파트 신축 등을 하는 종합건설회사이다. 의뢰인은 2020년 승천으로부터 별지 여기서 이하 승천이라고 그랬으니까 별지 목록 부동산 제1기재 부동산 그죠? 이하 제1 건물이다. 그죠? 이제 건물 이렇게 쓰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별지 목록 1 부동산이 거기서 찾아가지고 보면 양천구 신정동 저기 부동산이도 리모델링 공사를 도급받아서 이를 완료했어요. 도급받아서 완료했다. 그러니까는 로부터니까 얘는 도급인이고 얘는 수급인이죠. 도급인, 수급인. 완료하였으나 승천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에 의뢰인은 이와 같이 공사를 완료한 시점부터 현재까지 1건물의 유치권 행사 중임을 표시하면서 점유 중에 있다. 그래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거죠. 유치권 행사. 이렇게. 근데 승천은 2022년 9월 15일 의뢰인 원고에게 제1건물을 제3자한테 임대한 후 제3자한테 임대를 해서 그 차임으로 공사대금 원금에 충당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공사대금 원금 충당. 그래서 의뢰인은 이에 동의하여 정하진에게 제1건물을 임대하고 그 차임을 받아왔다. 그런데 제1경매 절차에서, 그죠? 그러니까는 제1건물을 매수한 김문재, 경락받은 김문재는 의뢰인에게 제1건물에 인도를 요청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돼가지고 유치권 관련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은 이것도 그러니까 초안 잡을 때요. 메모 박스를 만들기 전에 얼른 초안을 잡아야 되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첫째, 유치권, 그죠? 유치권 관련, 그죠? 유치권 관련해가지고, 지금 본 대로 여기 읽으면서 그 간략한 초안을 여러분들이 최대한 빨리 작성을 해놔야 돼요.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가나다 순으로,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서 본 대로 원고가, 그죠? 원고가 있었고, 얘가 이제 여기, 주식회사 승천인데 승천으로 하기로 했잖아요. 승천으로부터 얘가 도급인이고 얘는 수급인이다. 그래서 도급계약을 체결했어요.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이렇게 해놓고. 예,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든 간에 막 이렇게 도급계약 하나만 쓰든지 앞자 하나만 쓰든지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고요.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나번에서는 이제 이렇게 도급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도급계약을 체결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 그래서 얘는 공사를 완료를 했어요. 공사를 완료했는데, 얘가 공사대금을 미지급하고 있는 거죠. 공사대금 미지급하고 있다. 그죠? 그래서 공사대금을 미지급하고 있고, 그래서 공사대금 대신에, 그래서 얘가 이제 공사를 완료한 다음에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거죠.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어서, 그런데, 승천이 이제 어떻게 했냐면 원고로 하여금, 임대를 해서 차임으로 공사대금에 충당을 하라. 그래서 정하진한테 이제 임대차, 제 유치권에서 제1건물이죠. 별지 1건물이에요. 1건물에 대해서 이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거죠.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렇게 됐는데,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그 라번에서는 이 건물이 경매가 됐죠. 이렇게 해서 건물이 경매가 돼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누가, 저기 경락인이 김은재가 이제 경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김은재가 원고한테요. 그죠? 원고한테 나가라고 했겠죠. 김은재가. 그래서 거기서 본 대로 건물이 제1건물이요. 건물 인도 청구를 하고 있다. 건물 인도 청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청구를 했다. 이렇게 돼 있죠.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제1, 그죠? 1번. 이렇게 해놓고, 여러분들은 최대한 요거 줄여가지고 해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 부분은 이제 증거를 가지고 다 보충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메모 박스를 만들기 위한 사전 작업을 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상담 일지를 보면, 공사대금 관련해가지고, 공사대금. 그러면 이번에는 2번은 공사대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의뢰인은 2019년경 허승규로부터 별지 목록 1부 목록 2 별지 목록 2항 이 기재 부동산 제2건물이라고 그러고 에 대해서 리모델링 공사를 또 도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도급인이고 얘는 수급인이죠. 해가지고 2019년 8월 31일 일을 완료했어요. 완료하고 같은 날 허승규에게 건물 인도까지 다 인도까지 해줬어요. 근데 허승규는 건물 공사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을 하면서 공사대금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요. 그죠? 이렇게. 이번에 허승규 도급 두 번째 도급이고. 예, 그런 다음에 나번에서 의뢰인은 2022년 허승규를 상대로 그다음에 공사대금 1억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고 승소 확정을 받았어요. 그죠? 승소 확정을 받았고 그다음에 의뢰인은 허승규에 대한 1억 5천만 원 공사대금 채권을 피보전 채권으로 하여 제2건물을 가압류를 했어요. 했는데 최근에 재수기간 도가로 인해서 가압류 결정이 취소되었다. 이렇게요. 예, 이렇게 됐죠.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서도 이제, 잡아보면, 그러니까 요거는, 한 청구마다 이제 따로따로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은 요거는 별지로 하나 만들면 되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거기 여러분들은 메모장을 잘 활용을 해서 두 번째, 그래서 공사대금이었죠. 공사대금 별지 제2 목록이니까 제2건물이었죠. 제2건물. 이렇게 체크를 해놓고. 그래서 가에서는, 저기 원고가 허승규, 또 마찬가지 여기서도 도급을 받았죠. 도급, 수급, 도급계약을 체결했고, 그죠? 도급계약을 체결해가지고, 얘가, 도급계약에서 공사 완료를 했고, 인도까지 했어요. 그죠? 인도까지 해줬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1억 5천을 미지급하고 있죠. 1억 5천 미지급. 미지급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그렇게 가지고 나번에서는 원고가 이제 허승규한테 공사대금 청구에 소제기를 해서 승소 확정이 된 거예요.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 그죠? 공사 확정이 되었다. 이렇게 됐고 그렇게 됐고요. 그런 다음에 다번에서는 그래서 이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원고의 허에 대한 이 공사대금 채권, 그죠?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이걸 피보전 채권으로 해서 허의 건물에다가, 그죠? 허의 건물에다가 가압류를 해놨다. 가압류를 해놨어요. 그런데 가압류를 해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가압류가 제소명령을 해가지고 제소기간이 지나가지고 그래서 취소가 됐다. 가압류했다가 취소가 됐어요. 예, 이렇게 돼서 제2공사대금에서는 정보가 이렇게 돼 있죠. 상담일지에서. 그 다음에 3번으로 가봅시다. 그러면 제3건물의 무단사용 관련해가지고 이번에는 여기 원가 서울 방배구 서초구 방배동 그러면 이제 멸지 목록 3기재 건물이겠죠. 1500제곱미터 토지 되니까 토지죠. 토지의 소유자이다. 윤지민은 의뢰인의 친한 지인이며 윤지민의 친동생인데 윤지민은 2019년경 의뢰인의 승낙을 받아서 이 토지 지상의 건축물 그러니까 제3건물이죠. 제3건물 이거요. 를 신축을 했다. 그러니까 여기 토지는 이제 원고가 토지 소유인데 토지 소유인데 여기 위에 누가 이제 윤지민이 이걸 신축을 한 거죠. 신축을 했고 토지 전체를 건물 부지로 사용했어요. 그죠?
그런데 제3 건물에 대해서는 소유권 보존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건물은요, 이렇게 보존 등기를 하지 않더라 하더라도 신축을 하면, 그죠? 신축하면, 신축시, 그죠? 신축시 윤지민이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 취득한단 말이에요. 그죠? 사회통념상 건물, 지붕, 기둥, 주벽이죠. 그죠?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 취득한다는 거. 이건 여러분들이 잘 알 거고, 이렇게 체크해 놓고요. 원시 취득을 하고 있다. 그래서, 윤지민은 의뢰인의 소유의 토지를 사용하는 대가로 월 15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영업 부진 등의 이유로 1919년부터 했는데 20년 1월경부터 약정한 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그래서 윤지민은 2021년 6월 1일경 친동생 윤지우에게 제3 건물 및 식당 영업권 일체를 매도하고 그 이후로부터는 윤지우가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그죠? 그래서 윤지우한테 건물을 매도했죠. 건물 매도. 건물에 매도를 했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의뢰인 소유의 토지의 차임은 2021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보증금이 없는 경우에는 월 300만 원이다. 예, 그렇게 됐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요. 세 번째를 빨리 초안을 얼른 체크해 놓고요. 여러분들, 체크 용지에다가 세 번째 제3 건물에 관련된 것이다. 제3 건물과 토지의 무단 점유, 토지에 대해서 무단 사용, 그래서 원고가, 그죠? 여기서 본 대로 원고는, 토지에 대해서, 토지의 소유자다. 토지의 소유자, 그죠? 별주목록 상 건물 밑에 있는, 그 다음에 윤지민이, 여기에 대해서요. 그죠? 윤지민이 여기서 건물을 신축을 했죠. 그래서 여기서 윤지민이, 서초동이고, 토지 소유자고, 얘는 건물을 신축을 했어요.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해서, 원시 취득을 했어요. 원시 취득을 했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답은, 그 다음에 여기서 본 대로, 원고한테 누가 윤지민이랑 계약을 해가지고, 지민이 계약을 해가지고, 2019년 10월 1일부터 월, 150을 주기로 했는데, 2020년 1월부터 이거는 거기서 분들은 미지급을 하고 있다. 지급을 하지 않고 있죠. 지급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런 다음에 하나 다 그래가지고 이랬는데 윤지민은 윤지우한테 그죠? 건물을 매매했어요. 건물을 미등기인 상태로 그죠? 미등기인 상태. 그래서 여기서 원시 취득을 했는데 건물에 대해서요. 그죠? 원시 취득을 했다. 그렇게 돼가지고 여기서 원시 취득을 해가지고 윤지민이 토지를 무단으로 토지를 전체를 점유 사용한단 말이에요. 점유하고 사용한다. 점유 사용하고 있고 그런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아직 근데 보존 등기는 안 했다. 미등기고 미등기인 상태로 여기에 대해서 매매한 거죠. 이렇게 그죠? 매매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어디서 그럼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예,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친동생 건물에 저기 운영을 하였다. 그 다음에, 가나다라는, 그 다음에 150회고, 그 다음에 건물 양도했고, 라번에서, 가나다, 다 하고, 라번에서는,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때 차임은 2021년부터 1월 1일부터 보증금이 없는 경우, 그 다음에 월 300이다. 월 300. 이게 이제 정보죠. 그죠? 여기까지, 예,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넘어가서, 이번에는 임차 보증금 네 번째 사례로서 임차 보증금과 관련되었을 때, 의뢰인이 2016년 7월 1일 남명숙으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사망 기재 부동산 제4건물이죠. 를 임차를 하였다. 그래서 의뢰인은 임대차 계약 당일날 남명숙에게 임차 보증금을 지급하고, 남명숙으로부터 이 건물이 인도받아서 전입신고를 마치고 건물을 점유 사용하였다. 인도 전입신고니까는 이 대항력이죠. 대항력, 이게 주택이라면 대항력을 구비하는 거죠. 대항력을 구비했다. 이렇게요. 그죠? 남명숙. 제4건물이고, 그 다음에, 나번, 임대차 계약은 임대기간이 2018년 6월 30일이 지난 후에 묵시적으로 갱신이 돼가지고, 의뢰인은 2019년 10월 8일 날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를 했고, 그 다음에, 2019년 남명숙에 도달이 됐다. 그죠? 이렇게 2019년 10월 9일 날.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다음 문제에서, 그렇게 됐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다시 가서 여기서 이제, 초안을 잡아보면은, 4번에서요, 임차 보증금과 관련돼서, 이건 4건물이라고 그랬죠? 제4건물. 그러니까 제1건물, 2건물, 3건물까지, 4건물까지 있는 거죠. 그래서 가에서는, 원고는 남명숙으로부터 제4건물에 대해서요. 그죠? 얘가 임대인이고 얘가 임차인이다. 임차인이고요. 그죠? 그래서 2016년 7월 1일 이제 계약을 했고, 그 다음에 제4건물에 대해서 그래서 보증금을 지급했고, 그 다음에 인도받고 전입신고까지 했단 말이에요. 전입신고까지. 그래서 이제 임대차 계약을 했고, 그래서 여기서 대항력을 구매했다. 이렇게 여기까지가 가번의 정보였고, 나번에서는, 이번에는, 임대차 계약이 이제 여기서 본 대로, 2018년, 언제까지냐면 6월 30일까지 계속 묵시에 갱신이 됐죠. 묵시에 갱신이 돼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해지 통지를 언제 했냐면은 2019년 10월 8일날 남명숙에 해지 통보를 했고, 그 다음날 10월 9일날 도달이 됐다. 이렇게 되는 거죠. 도달이 됐어요. 그렇게 돼가지고 요까지. 예, 요까지가 이제 저기 됐죠. 이제 우리가 상담 일지에서 주어진 사실관계. 그럼 여기에 따라서 이제 문제가 나오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요거 의뢰인의 희망사항과 요게 주장이란 말이에요. 요게 이제 희망사항이 원고에 청구를 하라는 거고, 관계인의 주장은 여기서 예상되는 주장, 피고의 예상되는 주장이 나와요. 그럼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반박을 만들어내야 돼요. 반박은 요거는 우리가 반박하는 판례들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그 실력이라고 그랬죠. 이거 찾아내는 게. 그래서 주어진 건 요까지예요. 주어진 거는. 그죠? 그래서 유치권 관련. 그래서 의뢰인은 김문재를 상대로 제1건물에 관한 자신의 권리를 명확히 인정받기를 원한다. 자신의 권리였으니까 유치권이잖아요. 유치권을 명확히. 그래서 그러면 김문재는 그다음에 유치권에 우선하는 저당권에 기해서 제1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그래서 유치권에 우선하는 저당권에 대해서 여기서 이제 요게 이제 원고의 청구예요. 요게 원고의 청구를 이렇게 쓰라는 거고, 원고의 청구는 결국은 유치권 존재, 그죠? 여기는 유치권 이행의 소를 할 수가 없잖아요. 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여기서 의뢰인이 김문재한테 무슨 청구 이행의 소를 제기할 게 없으니까는 자신의 권리를 명확히 인정받기에 유치권 존재 확인의 소죠. 그래서 이게 원고의 청구고, 김은재는 그 다음에 유치권에 우선하는 저당권에 기해서 제1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이렇게 돼서 요게 이제 여기가 예상되는 주장이에요. 첫째 예상되는 주장. 피고의 예상되는 주장들이 간단하게 제시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1번. 그래서 근저당권에서 그 소유권을 취득했다. 그러니까 근저당권 이후에 이제 유치권을 취득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우선하는, 그러니까 근저당권이 우선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저당 우선하니까 유치권에 효력이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될 수 있고, 두 번째. 의뢰인이 정하진으로부터 차임을 지급받음으로써 공사대금 전액을 변제받았다. 전액 변제. 세 번째. 정하진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의뢰인이 제1건물에 대한 점유도 상실했다. 그죠? 점유도 상실했으면 의뢰 유치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세 가지가 주장이 됐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것도 초안에 잡아야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가서 그럼 여기서 이제 질문이 주어졌죠. 그래서 원고한테 뭐를 하느냐고 그러냐면 원고는 김한테, 그죠? 원고는 원고가 돼서 이제 김한테 유치권 을 확인받아라 그러는 거죠. 유치권 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해야 되겠구나. 이걸 찾아놓고 이건 찾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예상되는 주장이 이제 이렇게 되니까 세 개가 나왔다. 그러니까 하나, 둘, 셋, 그죠? 유치권에 저당권이 선행한다. 저당권이 선행하니까 유치권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을 했고, 그 다음에 정하진으로부터 부터 차임을 받았으니까 차임 가지고 그 다음에 저기 공사대금이 다 변제됐다. 그죠? 그래서 공사대금 변제 전액이 변제됐다. 고 주장할 것이 예상되고, 그 다음에 저기서 본 대로 여기서 원고가 점유를 상실했다.
점유를 상실했기 때문에 유치권은 점유 상실하면요 바로 유치권도 소멸되거든요. 그래서 점유를 상실했으니까 유치권이 상실됐다. 그래서 이렇게 예상되는 주장을 간략히 주어진 거죠. 그리고 여기에 맞춰서 하나씩 찾아내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또 두 번째로 갑시다. 그럼 두 번째로 가서 공사대금 관련은 의뢰인은 허승규로부터 나머지 공사대금 5천만 원이죠. 지연 손해금을 지급받고 싶다. 이게 이제 원고의 청구죠. 그러니까 공사대금 청구죠. 원고의 청구. 그럼 예상되는 주장. 허승규는 이 채권 시효로 소멸하였다. 첫째, 소멸시효 주장했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김한진으로부터 양수한 의뢰인에 대한 채권은 나머지 공사대금 5천만 원을 상기한다고 주장한다. 그래 두 개.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두 가지 상변.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두 번째에서는요. 여기서 이제 그렇다면은 여기서 원고의 청구는 허승규를 피고로 해가지고 5천만 원 공사대금 청구를 하고 싶다. 공사대금 청구를 한다. 그죠? 그러면 얘가 이제 예상되는 주장이 첫째, 예상되는 주장으로서 첫째, 저기죠. 그러니까는 저기 공사대금 채권 소시가 완성됐다. 소시 완성됐다고 주장할 것이 예상되고 양수구분으로 상기하겠다. 두 번째, 양수금 상계. 상기하겠다고 주장할 것이 예상되죠. 예, 요까지 됐고 그 다음에 요까지는 별 문제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제3 건물의 무단 사용. 그러면은 의뢰인은 윤지민, 윤지우가 제3 건물을 통해 의뢰인의 토지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식으로 책임질 사람을 확정하고 이제 보상받기. 그러니까는 유리한 방식이니까 이제 원고 청구 무단 점유로 인한 부의반이죠. 부의반 청구겠죠. 부의반 청구.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라. 이렇게. 그럼 이제 피고를 누구로 삼아야 되느냐? 피고는 누구냐? 이렇게. 이에 대해서 윤지민은 제3 건물이 윤지우가 양도했기 때문에 자신은 책임질 부분이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윤지민, 그 다음에 윤지우 역시 건물을 신축한 윤지민만 책임이 있다고 주장할 것이 예상된다. 이렇게 됐죠.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그럼 더 이번에는 세 번째 에서는 여기서 원고는 윤지민하고 지우한테 그죠? 지우한테 부의반 청구를 한단 말이에요. 토지의 무단 점유로 인한 부의반 청구를 하라. 이렇게 된 거고. 그럼 예상되는 주장은 윤지민은 지우한테 매매했다. 그죠? 그래서 자기는 책임이 안 진다. 여기는 또 지민이 건물의 소유다. 자기는 건물의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는 그저 책임이 없다. 이렇게 주장할 것이 예상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된다. 예상되는 주장은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임차 보증금. 의뢰인은 임차 보증금을 반환받기로 원한다. 이건 원고 청구. 남면숙 예상되는 주장은 관련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서 정민호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으므로 임차 보증금 반환할 책임은 정민호한테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럼 누구를 또 피고로 삼아야 되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다음 페이지에서 한편 정민호는 임대차 계약의 임대인인 남명수에게 임차 보증금 반환 의무가 있고 그 다음에 설령 본인에게 임차 보증금 반환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선행 압류 추심 명령이 이루어진 점이 반영되어야 되고 추심. 그 다음에 세 번째 의뢰인에게 또 건물 인도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거는 동양이겠죠. 동양. 보증금하고 동양.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해서요. 여기서는 원고가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한다. 원고의 보증금 반환 청구 피고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서 피고를 이제 여기서 남명수하고 그 다음에 정민호 이렇게 해서 그죠? 두 사람한테 해서 부의반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랬을 때 남명숙은 자신은 책임이 없고 정만 책임이 있다. 보증금을 반환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정민호도 첫째 남명숙 및 보증금을 받았으니까
남명숙만 보증금 반환 책임이 있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압류 추진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반영이 돼야 된다고 그랬고, 셋째, 동의항을 했다. 건물인도 이렇게 해서 주어진 거죠. 그죠? 이렇게. 예, 그럼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상담일지는 이제 정리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는데 여기를 아주 정확하게 해내야 돼. 요걸 토대로서 다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대략적인 청구와 이제 예상되는 주장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할 것이 이제 증거를 찾아야 돼. 증거. 그래서 증거를 가지고 이제 하나씩 하는데 이제부터는 요까지 했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씩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 1청구죠. 1유치권. 이제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유치권을 이제 여기서 이제 증거를 가지고 이제 초안을 완성하는 거죠. 초안을 완성한 다음에 메모를 이제 그죠? 메모를 작성하고 바로 소장을 쓰는 거죠. 소장 작성.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개별적으로 그래서 1부터 하는 거예요. 1부터. 그래서 1이 끝나면은 그 다음에 1을 소장 작성 다 하고요. 다 쓰는 거죠. 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서 2번 쓰고 그 다음에 3번 쓰고 2번도 쭉 해서 쓰고 나서 3번 쓰고 4번 쓰고 이렇게 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야지 이거를 이거 증거를 전부 다 4번까지 다 읽고 하면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가지고 또 1번 그러면 4번까지 증거를 하면 1번에 대한 지식을 또 다 까먹고 그래가지고 또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 무조건 1번 상담일지 무조건 다 쓰는 거예요. 상담일지 다 쓰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증거 파트, 유치권. 왜냐면 이제 이렇게 찾을 수 있어요. 금방 1번 끝나면 2번에서 이제 피고가 이제 아까 본 대로 여기 누구였냐면은, 허승규가 나오잖아요. 그럼 허승규가 나오면 여기까지 딱 끊고 여기까지 바로 다 쓰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허가하고, 그 다음에 허가 끝나면은 그 다음에, 윤지민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남명숙이 나오고, 이렇게 해서 딱딱 끊어서 할 것. 알았죠? 이게 팁이에요. 알았죠? 그래서 다 읽고 처음부터 다시 쓰고 하지 말 것. 딱 1번 쓰고 나서 2번 쓰고 2번 쓰고 나서 3번 쓰고 3번 쓰고 나서 4번. 그래서 시간이 모자라서 4번 5번 못 썼다.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하여튼 이렇게 하지 잘못하면 1번도 못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이게 가장 빠른 방법이다. 이렇게 해놓고 그러니까 처음 읽을 때 처음 초안 잡을 때요. 하여튼 최대한 초집중을 해야 돼요. 초집중을 해서 여기에 나온 예상되는 주장과 반박. 그러니까 예상되는 주장하고 예상되는 주장을 확실히 찾아놓고 여기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는 판례를 찾는 거예요. 판례. 결국은 이거예요. 이거 찾는 거 이거. 이거를 찾을 수 있어야 돼. 이걸 찾아가지고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는 거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청구 취지 만들고 청구원인가 청구취를 만들어서 빨리 소장을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초집중을 해야 돼. 처음에. 한 번밖에 읽을 수가 없어요. 2번 이상 못 읽어. 시간 도저히 안 돼요. 왜냐면은 여기보다 1.5배라고 그랬잖아요. 뭐 다 읽고 널널하게 다시 2번 읽고 그러면은 3시간 4시간 금방 가버려요. 문제만 읽다 끝나버려요. 그러니까는 처음에 초집중을 해가지고 읽고 하여튼 최대한 신속하게 읽고 하여튼 정확하게 써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 처음에 읽고 계산 문제요. 좀 이따 저기 뭐 상계 같은 거 나오는데 계산 문제도 처음 그 계산을 해가지고 뭐 단단히 안 떨어져도 그냥 이대로 써야 돼요. 이대로 쓴다. 그냥 이대로. 그래서 최소한의 점수를 맞는 거예요. 쓴다. 그래서 이걸 또 맞추려고 계산을 다 막 쓰고 막 계산을 1시간 내내 하고 이러면 안 돼요. 그냥 처음 계산해서 딱 그 계산대로 좀 잘못 써도 그냥 써버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에 주어진 점수 100점 맞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한 60점 이상만 맞아도 그죠? 그러면 이게 175점이니까 60% 이상만 맞아도 굉장히 좋은 점수를 맞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되니까는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쓴다. 그럼 지금 본 대로 양천구잖아요. 양천구 이게 제1목록이란 말이에요. 제1목록이 제1건물이었죠. 그죠? 그래가지고 그래서 접수, 소재 지번, 건물 내역 같은 거 체크해 놓고 여기 이제 건물이죠. 건물. 제1건물. 그래서 본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잘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요. 지금 일단은 여기에 대해서는 김대선 승천. 그러니까는 소유권 이전에서 승천이라고 그랬죠. 아까 주식회사 소유였어요. 여기가 소유. 그런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여기서 신한은행이 이제 채권자로서 신한은행 채권자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임의경매 개시결정 해가지고 요게 요 날짜가 등기예요. 경매 개시결정 등기. 요때 경매 개시결정 등기가 된 것이 이렇게 되면은 요때 압류가 되는 거예요. 압류의 효력이 발생해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찾아낼 거. 그래서 2022년 10월 10일, 12월 10일 이렇게 딱 찾아놓고 그러니까 이렇게 압류가 되는구나.
그래서 임의경매로서 매각을 해가지고 누가 소유권, 여기가 김은재가 이제 아까 얘가 이제 피고였잖아요. 피고, 그죠? 피고로 잡아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요 주소, 피고 주소지를 빨리 메모를 해놔야 돼요. 그래서 몇 페이지를 메모를 해두든지 거기다 써놓든지, 알았죠? 그렇게 해가지고 주소를 체크할 거, 이렇게요. 그래서 임의경매 매각을 해가지고 요게, 그러면 요거 임의경매 매각 요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매각대금 완납이에요. 매각대금 완납. 그러니까 이때 매각되고 완납을 했으니까 이때 소유권을 취득해요. 이 건물의 소유권 취득. 이건 여러분들 잘 알죠. 경매에서 소유권 취득하는 것은 매각되고 완납시인데 날짜가 요때란 말이야. 그리고 요거는 소유권 이전 등기는 안 해도 요때 소유권 취득한다는 거. 그죠?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을구란에 보면은 을구란에는 채무자는 아까 승천이었고 근저당권자는 주식회사 신한이었어요. 얘가 경매 신청을 한 거죠. 그죠? 그렇게 돼가지고, 매각대 완납하면요, 요 등기가 다 말소돼 버려요. 말소되고, 여기 다 말소, 위아래가. 매각대 완납 시에 이렇게 말소된다는 거. 예, 이렇게 해가지고 날짜. 그래서 여기서 본 대로, 그러면 초안을 잡을 때 이제, 거기서 1번이었죠, 1번. 그래서, 그러면은 여기서 아까 거기서 이렇게, 아직 저기 이렇게 됐는데 여기서 이제 초안을 잡아놓는 거죠. 예상되는 주장에서 여기서 그렇게 하면은 여기서 거기에 이제 압류의 효력은 언제 발생했냐면 거기서 본 대로 22년 10월 12월 10일이구나.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 등기 목록에서요. 그죠? 여기서 이제 저당권은 저기고 그다음에 여기 12월 10일이죠. 여기서 12월 10일. 그 다음에 저당권은 여기서 본 대로 언제냐면은 저당권 등기는 요게 등기예요. 등기 21년 10월 등기 요때 접수번호 했을 때가 등기된 날이에요. 등기된 날이니까는 접수된 날이에요. 등기된 날이니까 21년 10월 5일이에요. 21년 10월 5일. 예, 그래서 저당권은 21년 10월 5일이에요. 5일이고 그럼 유치권이 언제 성립하는지 찾아야 되겠죠. 유치권이 언제 성립되는지를 찾으면 된다. 그렇게 돼가지고 넘어가고.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저기 할 수 있는 건 요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공사계약서. 그러면 도급이는 승천이고,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김규상이고, 공사명, 그러니까 양천구, 그 다음에 주택 리모델링이고, 그 다음에 공사대금은 5천만 원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2022년 8월 30일 완공되었다. 그죠? 완공됐으니까 공사대금 채권이 생긴 거죠. 그죠? 완공되었다. 그러니까 요때 유치권. 유치권은 변제기 도래시 피담보 채권 변제기 도래시 유치권이 성립되니까 요때 유치권이 성립됐겠구나 이렇게 돼가지고 그러면 2022년 8월 31일 유치권은 2022년 8월 31일 공사 완료가 됐으니까요. 그죠? 이렇게 그렇게 됐다. 그러면은 저당권보다는 저기 뒤인지만은 압류보다는 앞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유치권 요거요. 예상된 주장을 체크해놓고 그 다음에 됐고요. 그 다음에 공사기간은 지금 본 대로 22년 4월 1일부터 22년 8월 31일까지구나. 그렇게 돼가지고 보고 공사제재는 추가 필요 준공 1년이고 하자보수는 다음과 같이 계약체결 두 통을 작성한다. 22년 4월 1일 날 그죠? 그렇게 돼가지고 그러면 이제 김규상 원구 주소지가 나왔죠. 여기에 요 원구 주소 체크해놓고 원구 주소 체크. 승합은 이제 피고가 안 되니까 빼버리고요. 그죠?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서 본 대로 원고 주소 체크했죠. 이렇게 됐다. 그럼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된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도급계약의 정보는 여기서 본 대로 이제 증거 파트에서는 여기서 본 대로 도급계약은 22년 10월 1일부터 이건 임대차 계약이고 도급계약은 그렇죠. 여기서 본 대로 22년 4월 1일 날 계약을 했고 아까 본 대로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공사대금은 5천이고 그 다음에 완공은 22년 그 다음 8월 31일 날 완공했다는 거죠. 완료했다. 그래서 공사대금 5천만 원 미지급하고 있는 상태죠. 그죠? 이렇게 됐다. 그렇게 해가지고 유치권은 언제 성립됐느냐? 요때요. 그죠? 22년 8월 31일 날 이제 유치권이 성립됐겠죠. 그런 다음에 다음 노트에서는 그래서 임대차 계약서. 그러면 여기서 본 대로 그렇다면은 여기 아까 제1건물이죠. 여기로 김규상 임대인이고
저기 이 정하진은 임차인이고, 그죠? 정하진 임차인이다 이렇게 됐고. 그래서 다음 같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 건물 표시는 됐고, 용도 제한 주택이고요. 주택 임대차가 됐고, 임대기간은 여기서 본 대로 22년 10월 1일부터 발효해 24개월간 24년 9월 30일 날 종료. 임대료는 월 800만 원으로 하며, 그 다음에 보증금은 1000만 원, 그죠? 된다. 그 다음에 보증금 전액을 지급하였음을 확인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가지고, 그 다음에 보증금, 그 다음에 2022년 김규상 정하진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정하진은 피부가 되지 않을 거니까 체크 안 해도 되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보면 월구하고 정하진은 임대차 계약을 했죠. 임대차 계약을 했는데 언제냐면은 그래서 22년 빨리 초안을 잡는 거죠.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24년 그 9월 30일까지였고 그 다음에 월세는 800이었고 보증금은 1000만 원이었고 이렇게 체크를 해놓는 거죠. 예,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고 다음 페이지에서 내용 증명. 그럼 정하진하고 이제 김규상이 이제 발신인을 먼저 찾고 수신인한테 여기서 이제 예상되는 주장과 반박을 해야 돼. 예상되는 주장 반박. 그럼 두루 평안 그래서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임차한 부동산 주택과 관련해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김은재가 찾아와서 조속히 주택에서 이수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기아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 승천 종합주식회사가 이긴 하지만 소유자가 당시 소유자는 회사가 기아에게 위주택을 임대할 권한을 부여하여 2년간 안정적으로 주택에 생활할 수 있다고 약속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계약을 하였는데 차임도 잘 지급했다. 그러나 새로운 소유자가 이제 김은재라고 그랬죠. 주택에서 이사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제가 주택에서 평안하게 생활할 것이 힘들 것 같다. 그래서 당시 소유관계가 문제가 생긴 경우 임대차 계약을 상호 해지하기로 구두로 약정한 바 내용 증명을 통해서 임대차 계약을 2023년 그 다음에 2월 28일자로 해지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2023년 2월 28일자 차임 800만 원을 오늘 미리 입금하였습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저는 이사를 마친 상태고 이사를 마쳤죠. 그 다음에 기아가 임대차 보증금 1000만 원을 지급하면 즉시 임대차 열쇠를 돌려달라고 했으니까 답변을 기다리겠다. 그러니까 이런 거 나왔을 때요. 이런 거 나왔을 때 체크할 거는 뭐냐면은 여기요. 요거 이사를 마쳤으니까는 이제는 점유 그러니까 사용 수익을 이제 그 부동산의 사용 수익을 안 해요. 사용 수익을 이제 이사했으니까 사용 수익은 안 해요. 사용 수익은 없다. 그러니까는 이제 나중에 부의반 청구를 할 때는 이게는 실질적 이득이 없는 거예요. 실질적 이득이 없다. 이득이 없으니까는 이건 부의반을 청구를 못 해요. 부의반을 청구를 못 하고. 그러나 저 즉시 열쇠를 돌려드리겠다. 그러니까 열쇠를 안 주고 있으니까는 여전히 정하진이 점유를 하고 있는 거야. 정이 점유 중이다. 점유 중. 그러니까 점유 중인 건 맞아요. 그죠? 점유하지만 사용 수익은 안 한다. 이렇게 정확하게 둘을 구별할 수 있도록 하고 체크해 놓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임대차 계약이 2023년 6월 28일 날 그렇게 정하진이 2023년 거기서 본 대로 2023년 2월 28일 날 임대차 계약을 해지했어요. 해지했다. 그죠? 해지했는데 얘가 이제 이사를 가서 점유는 이사를 갔다. 그렇지만 열쇠는 안 줘가지고 여전히 점유 중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점유 중이다. 그죠? 여전히 정하진이 점유 중이죠. 이렇게 체크해 놓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번에는 내용 증명에 대한 회신 해서 김규상이 정하진한테 보냈다. 내용 증명을 요거 잘 체크하세요. 2월 23일날 잘 받았다. 그러니까 도달이 됐죠. 도달이 됐으니까는 이때 도달됐으니까 효력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여기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 그 다음에 제가 위주택에 대해서 유치권을 가지게 되었고, 유치권, 공사대금의 유치권이죠. 당시 소유자인 승천이 임대 권한을 저한테 허락해 줬기 때문에 기어 임대를 한 것이다. 그러니까 요거는 민법 324조, 그죠? 무단으로 임대차는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324조에서 그 소유자의 유치권에서 채무자인 소유자의 동의를 얻으면, 승낙을 얻으면 임대를 할 수 있으니까 적법하단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근데 이 주택에 대해서 이미 경매 절차가 진행되었고, 그 다음에 매수인 김은재가 막무가내로 주택 인도를 주장하고 있음을 기아가 보낸 내용 증명을 통해 저도 확인했다.
제가 김은재를 만나 적절하게 협의하라 했으나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 상황에서 기아에게 피해를 볼 수 있을 것이므로 기아의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는 것을 동의하겠다. 그래서 이때 그러니까 해지가 된 거죠. 그래서 제가 현재 상황에서 기아의 임차보증 1,000만 원 즉시 지급하기 힘듭니다. 따라서 이 돈을 마련하는 즉시 지급할 것을 약속드린다. 그래서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여기서 이제 여기 해지가 돼서 동의가 됐으니까 효력이 발생했다. 해제 효력이 발생했으니까는 이땐 임대차가 종료가 된 거죠. 종료가 됐다. 2023년 2월 28일 날. 그죠? 예, 그렇게 돼가지고, 됐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그 다음, 이번에는 김은재가 이제, 김규상한테 보낸 거죠. 발신인, 수신인. 소유자다. 그 다음에, 현재 제 소유주택을 기아가 무단 점유하고 있으므로 소유자로서 애로사항이 많다. 알아본 바에 의하면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이미 신한은행, 여기 첫째, 공사 완료 전에 이미 신한은행에 근저당권이 있었기 때문에 기아가 유치권을 주장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예상되는 주장이죠. 첫째 예상되는 주장. 그래서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예상되는 주장에 대해서 반박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반박을 하는데 반박하는 판례를 찾는 게 핵심이란 말이에요. 판례.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첫 번째 예상되는 주장하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서 이제 또한 기아는 전 소유자 승천, 임대 권한을 받아 정하진한테 차임을 받아왔기 때문에 기아의 공사대금 채권은 전부 변제됐다. 그러면 피담보 채권이 없어졌으니까 유치권이 소멸했다는 거죠. 이게 두 번째 예상되는 주장이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박을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셋째, 더욱이 기아와 정하진 임대차가 종료되어 기아가 주택 점유를 상실하였다고. 점유 상실이죠. 점유가 상실되면 유치권이 상실된단 말이에요. 유치권도 상실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유치권도 상실됐다고 주장을 할 것이 예상된다. 그래서 세 번째. 그러니까 요걸 찾는 게 여기가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판례를 찾는 거예요. 반박 판례. 그래서 여기서 본 대로 반박 판례는 조금 이따 보겠지만은 이렇게 근저당 후라도 압류 전이면, 그죠? 간단히만 체크하면요. 압류 전이면 유치권으로 대항이 가능해요. 대항 가능하다. 이런 판례. 그래서 이건 여러분 잘 알고, 저당권 설정 후라도 이거는 또, 그리고 민사니까 민사잖아요. 민사 유치권은 대항 가능하다. 그 다음에 이제 전부 변제되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변제 금액을 찾아야 되고, 변제금 액수.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점유를 상실해 있는지 체크해놔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래서 빨리 주택 인도해달라. 이렇게 된 거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허순규 다 바꿔. 그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 이렇게 허순규가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는 2번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2번에서 거기서 본 대로 공사대금 문제구나. 이제 그렇게. 예. 그러면 1번 체크했죠? 그럼 1번 체크했으니까 이제 다시 가가지고 여기서 이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여기 이제 정보가 다 됐어요. 그럼 이렇게 돼가지고 예상되는 주장. 보면 지금 아까 말한 대로 얘가 유치권은 보다 저당권이 앞선 있고 유치권은 대항할 수 못한다. 그렇지만은 유치권은 8월 31일, 그 다음에 저당권은 2021년 10월, 그 다음에 압류, 이렇게 돼 있죠. 그러나 압류 전에 유치권은 저당권 설정 D라도 압류 전이라면 요거로는 매수인한테 대항 가능하다는 판례를 쓰면 돼요. 대항 가능하다. 판례를 딱 쓰고. 그 다음에 차임. 그럼 얘는 차임을요. 지금 공사대금이 5천인데 1000 10월 1일 날부터 800만 원을 다 지급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1010월 11월 12월 1월 2월이니까는 800 곱하기 5니까는 4천이죠. 그러니까 4천은 지급받았어요. 그죠? 그러면은 공사대금 전액 변제가 아니라 4천 변제 받았구나. 그래서 이제 5 빼기 4는 1000만 원만 청구하면 되겠구나. 1000만 원. 그 다음에 원고의 점유 상실. 여기에 대해서요. 원고의 점유 상실인데 지금처럼요. 이 건물에 대해서 원고는 임대인이잖아요. 임대인이니까 얘는 간접점유란 말이에요. 간접점유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정하진은 임차인으로서 직접 점유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직접 점유 중이죠. 열쇠를 안 주고 있으니까 직접 점유 중이에요. 따라서 여기서 이게 중요한 판례인데, 최근 판례죠. 이렇게 그러면 이게 점유가 상실됐느냐, 그렇게 됐는데, 임차인이 점유 중이니까는, 임차인의 점유 중, 직접 점유자가 점유 중일 때는 간접 점유자도 여전히 점유 중이라고 보는 게 판례죠. 그러니까 여전히, 임차인 직접 점유자가 보증금 반환 청구를 요구하면서 점유 중일 때는
여기 점유 매개 관계, 그죠? 여기에서 점유 매개 관계가 그대로 유지된다. 이거는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죠. 점유 매개 관계인 임대차 관계는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접점유 중이다. 판례를 이걸 쓰면 되는 거예요. 그죠? 아,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돼가지고 그러면 유치권 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고 예상되는 주장과 반박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걸 기초로 해서 여기를 가보는 거예요. 자, 여기서 1번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제 메모 박스를 얼른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원고 아까 본 대로요. 원고 이제 주소 얼른 쓰고요. 그죠? 그 다음에 피고 기문제를 만들어 놓고 피고 주소를 쓰는 거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소장에 1페이지에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가 유치권 존재 확인 청구를 하는 거죠. 유치권 확인 청구. 그래서 이제 항상 여러분들이 계속 얘기하지만 여기 원고에 무슨 청구를 했잖아요. 청구하고 그 다음에 요 밑에 요 내용을 쓰는 것은 전부 요건,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요건 사실을 목차화 해야 돼요. 요건 사실을 목차화. 이렇게 하면 가장 빠짐없이 내용도 쓸 수 있고 가장 거기 목차화하고 내용화. 그러니까 내용하고 목차는 오직 요건 사실만 쓴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요건 사실을 여러분들 많이 외워야 돼요. 그렇게죠? 이렇게 되면은 그죠? 그러니까 가장 정확하고 가장 득점에도 유리하고 안정적으로 그죠? 고득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유치권 확인 청구 요건 사실이 뭐예요? 타인 물건을 점유할 것. 타인 물건 점유. 이거는 타인 물건은 누구야? 저기 점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승천의 점유잖아요. 승천 소유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죠. 근데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 공사대금 채권은 물건 자체에서 생긴 채권이다. 자체에 생긴 채권이니까는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고 변제기도 도래했다. 아까 본 대로 거기서 본 대로 2020년 8월 31일이다. 그렇게 하고 그래서 유치권 존재 확인해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고 유치권이 성립됐으니까. 그죠? 따라서 원고 유치권이 존재한다. 는 확인을 구할 수 있어요. 존재한다. 그 다음에 확인액 빠뜨리지 않도록. 확인해서는 확인액을 빠뜨리지 않다. 확인액은 뭐죠? 자연권 보편장. 자기 현재 권리관계인 법률상 이익의 위험이 현존하고 그게 가장 유적절한 수단이 돼야 되는데 지금처럼요. 그죠?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서 김은재가 그죠? 김은재가 자꾸 인도 청구를 하고 있잖아요. 너는 유치권에서 없다고 그러면서 건물 인도 청구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인도 청구를 하니까 여러분들은 그 사례에서 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그 원고의 자기의 현재 권리 관계인 유치권에 그죠? 위험이 얘가 자꾸 건물 유치권이 성립 안 된다고 그러니까 위험이 현존하고 이걸 제거하는데 유치권 존재 확인의 수를 제기하는 것이 가장 유적절한 수단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됐어요. 그런 다음에 예상되는 주장. 그래서 여기서 본 대로 첫째 아까 두었죠. 선행 저당권이 있어서 유치권을 대항할 수 없다고 주장할 것이 예상된다. 쓰고 두 번째 원고 제1건물 제3자한테 임대에 차임으로 충당하였으므로 유치권이 피담보채권 소멸했다고 주장할 것이 예상되고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어서 점유 매개가 소멸 즉 점유를 상실했으니까 유치권 소멸됐다고 주장할 것이 예상돼요. 그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반박을 해야 되겠죠. 반박 판례 그렇게 해가지고 요게 이제 항변 재항변이에요. 그죠? 항변 재항변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판례는 유치권 저당권 설정 이후 유치권을 성립했다 하더라도 경매로 인한 압류 효력 발생 전이기만 하면 그죠? 그러니까 근저당권에서 소유권 지대가 매수인한테 대항할 수 있다는 판례. 요거 쓰는 게 핵심이잖아요. 여기가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기 판례를 찾아내는 게 가장 가장 실력이죠. 여기가 가장 중요하고 이거에서 이제 실력이 좌우가 되고 여기에 따라 득점이 좌우가 되는 거죠. 이건 주어진 거니까 그대로 할 수 있고 여기를 찾아내야 되니까 그죠? 그 다음에 원고는 승천으로부터 공사대금 5천만 원 중 4천만 원을 월세를 받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천만 원이 남았고 그 다음에 요 판례가 중요하죠. 이제 세 번째 요 판례. 점유 매개 관계 임대차 계약이 종료됐다 하더라도 직접 점유자가 목적물 점유한 채를 반환하지 않고 있다면 간접 점유자의 반환 청구를 소멸한 것이 아니므로 점유는 그대로 유지가 된다. 이렇게요. 딱 됐죠. 그렇게 되면은 요까지 해가지고 그러면 유치권 존재 확인 청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요건 청구 취지는 피고 그러니까 여기 피고가 여러 명이니까 피원고와 피고 김은재 사이에 쓰고요. 그 다음에 별지목은 1부동산이었죠. 일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유치권이 존재함을 확인한다. 그죠? 이렇게. 그래서 확인해서는 청구 취지가 소속물이기 때문에 청구 취지에다 모든 법률 관계를 다 기재를 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좀 간단하니까 원고 누구누구 사이 뭐뭐에 관하여 유치권이 존재함을 확인한다.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소장을 쓰면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소장을 가보면 예, 그래서 소장 이제 그러면 여기서 이제 원고 소장에서 이제 원고 쓰고 김은재까지 쓰는 거죠. 김은재까지 주소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사건 표시, 유치권 확인 등
등자를 꼭 쓰고 이게 청구의 병합이니까 청구가 7, 8개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청구의 병합이니까 요거 쓰고 청구의 소 이렇게 쓰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요까지가 첫 페이지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는 쓰지 말고요. 그죠? 여기는 아직 쓰지 말고 여기는 여기 1번만 쓰고 여기는 앞으로 쓸 건 남겨두고 여기서 청구 등 청구에 소 해놓고 맨 밑에 쓰고 그래서 여기까지가 1페이지예요. 소장 아니 저 답안지 1페이지. 그런 다음에 넘어가서 청구의 취지란 청구 취지란도 1번만 일단 쓰는 거죠. 1번만 쭉 쓰고 그죠? 그래서 유치권 존재 확인한다. 그 다음에 쭉 남겨놓고 그 다음에 소송 비용란 이건 나중에 다 완성하는 거예요. 이건 남겨놓고 그죠?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이렇게 해놓고요. 그죠? 그 다음에 청구 원인 쓰기 들어가기 전에 요까지를 2페이지에서 쓰고 남겨놓는 거죠. 2페이지. 그럼 3페이지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3페이지. 답안지에서. 그 다음에 청구 원인 해가지고 그 다음에 원고의 피고에 대한 기문제에 대한 피고 기문제에 대한 청구. 그죠? 그 다음에 유치권 존재 확인 청구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이건 요건 사실을 쓰는 요거는 뭐 쓰라는 게 아니라 요건 사실을 여기는 내용으로 쓰기에는 너무 양이 적으면 그러니까 이거를 항상 목차화해서 이거는 목차화할 때는 그 하나의 요건 사실에 쓸 말이 많을 때 그때는 목차화를 시키는 거고 아까처럼요. 이게 또는 이제 그냥 그 내용 바로 내용으로 그렇게 쓰든지 그죠? 내용화 여기는 내용화를 시킨 거죠. 그죠? 그래서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다. 그 다음에 물건에 관해 생긴 채권으로서 물건 자체에 생긴 채권이다. 변제의가 도래했다. 요거는 재항변이니까 안 나타나니까 이렇게만 쓰면 유치권이 존재하겠죠. 그죠? 이렇게 된다.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이 사건의 경우에서 이제 그대로 이렇게 갖다 쓰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기 타인 물건의 점유고 그 다음에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있어서 그 다음에 건물을 점유하고 있으니까 유치권이 존재한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확인의 이익 빼먹지 말라고 그랬죠. 확인의 이익. 그래서 확인의 이익에서 요거 빼먹지 말고 그래서 이제 거기 경매 절차 쭉 해가지고 기문제가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에 얘가 이제 계속 그죠? 그래서 그 확인의 이익은 자연권 법현장입니다.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기문제는 원고의 유치권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인도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이를 다툴 이익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여기는 뭐 쓰는 틀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거 쓰고 요거 두 가지만 써도 될 거예요. 이렇게 두 개만. 그런 다음에 이제 예상되는 주장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서 본 대로 선행 근저당에서 대항할 수 없다. 그래서 기문제는 아까 저 원고 유치권에 우선하는 저당권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유치권이 소멸됐다는 거죠. 그래서 기문제한테 대항할 수 없다고 주장할 것이 예상된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요걸 잘 써야 되죠. 판례. 그죠? 그렇게 돼가지고 그렇다면은 여기서 이제 반박하는데 판례. 그래서 이제 여러분 판례를 여기다 현출시킬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판례. 그러나 판례는 유치권을 취득하는데 이 경우 근저당권 설정 이후에 유치권이 성립됐다 하더라도 경매로 인한 압류 효력 발생하기 전이면 이게 핵심이죠. 여기까지가 경매로 인한 효력이 발생하기 전이다. 전에 취득한 사람 했다면 이때는 근저당권에 기해 소유권 취득하는 대항할 수 있다고 봅니다. 판례.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여기서 하나 더 씁시다. 주장은 이유 없다. 이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딱 쓰고. 그 다음에 피담보 채권의 소멸. 아까 본 대로 또 이제 두 번째 주장할 것이 예상되죠. 주로 소장은요, 원고의 청구는 빨간색이고 실무 나가면요, 원고의 청구는 빨간 거, 피고는 파란 거예요. 그래서, 이건 좀 보라색, 좀 빨간 걸로 할게요. 그러면은, 요 피고는 이렇게 파란 거, 원고가 주장하는 거 빨간 거,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익숙해져서 실무 나가서도 그대로 써먹으면 돼요. 그래서 기문제는, 우선 누구부터 임대 지급받은 차임으로 공사대금, 전부 변제돼서 피담보 채권이 소멸했으므로 유치권도 소멸했다고 주장할 것이 예상되지만은 여기서 본 대로 이제 그러면 반박을 해보면 그렇지만은 여기서 임대했고 여기서 이때부터 이때까지 5개월 차임 4천만 원을 지급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요걸 제외 5천 4천 빼면은 1천만 원 유치권 존재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쓰는 방식 그 다음에 점유를 상실 기문제는 정해진 임대차계 해지됨에 따라서 점유 매개관계가 소멸됐다. 따라서 점유가 상실되었으므로 이제 점유 상실되면 유치권은 바로 소멸돼요. 유치권도 소멸됐다고 주장할 것이 예상된다. 이렇게 소멸. 그러나 해서 판례는 여기다 항상 쓰세요. 판례는 왜냐하면
채점위원들은 판례를 아는지 모르는지 이걸 판단하기 때문에 판례는 쓰면서 할 거다. 그랬죠? 그래서 점유 매개관계를 이루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직접 점유자가 건물을 점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여기서 본 대로 반환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간접 점유자 반환 청구 소멸한 것이 아니므로 간접 점유 매개관계 단절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저기 원고는 정하진을 통해서 계속 점유하고 있다. 이렇게요. 그래서 소결. 그 다음에 이제 소결도 잘 써야죠. 소결은 결론적으로는 소결은요. 요거를 가지고 청구 취지를 만든단 말이에요. 청구 취지를. 근데 이제 유치권은 청구 취지가 간단하기 때문에 그죠? 그렇다면 여기서 따라서보다 그렇다면 상용어가 그렇다면이니까 이렇게 좀 바꿉시다. 이렇게 제1건물에 관해서 원고 유치권이 성립하였고 확인의 이익이 있으므로 유치권 존재 확인을 구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는 좀 간단하니까 그래서 요까지 먼저 쓰는 거죠. 최대한 간단하게. 그러니까 요건 사실을 내용화 목차예요. 그거 사실관계도 최대한 줄여서 이렇게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합시다. 예, 그럼 요까지 하고 그리고 이렇게 쓰는 요령으로 2번, 3번, 4번도 하겠어요. 그럼 조금 쉬고 하도록 하겠어요.